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책은 우린 평생 전학생으로 사는 운명이니까입니다. 저는 낯가림이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자기소개를 해야 할 때에는 정말 도망가고만 싶습니다. 하지만 늘 아는 사람과 아는 세상에서만 살아갈 수도 없죠.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새로운 곳에서 나를 소개하고 새 사람들과 친해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친해질만 하면 또 새로운 사람들 앞에서 자기소개를 해야 할 일이 생기기도 하죠. 작가는 그래서 우린 평생 전학생으로 사는 운명이라고 하나 봅니다. 유연하게, 다정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아무리 자주 전학을 간다 하더라도 어느 곳에서든 누구와든 잘 지낼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날카롭게 관찰하고 시원하게 풀어내는 책, 우린 평생 전학생으로 사는 운명이니까.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끝이 보일 때 시작되는 아이러니. 실컷 울다 보면 웃음이 나오고 실컷 웃다 보면 눈물이 난다. 극과 극은 통했다. 어쩌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워멀 같은 게 있는 건 아닐까.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시작인 경우를 종종 경험한다. 세상 이치가 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끝과 시작은 함께한다는 것이었다. 죽음과 맞닿으면 의미 있는 삶을 시작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처럼 끝이 보일 때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우리는 모두 태어나자마자 사형을 언도받는다. 탄생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고 생긴 건 사라지기 마련이었다. 어떤 것도 예외 없었다. 누락 없이 벌어지는 이 법칙에도 작은 비밀이 있는데 죽음과 끝을 왜곡해 영원하다는 착각의 눈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언젠가 긴 터널을 지나며 갑자기 몸이 굳었던 적이 있었다. 내 인생도 터널에 갇혔다고 느끼자 몸이 말을 안 들었다. 힘든 상황과 맞물려 몸이 꼼짝 못하고 굳어버렸다. 그 이후 터널을 지날 때마다 긴장했다. 터널 안에서 차가 막히기라도 하면 급격히 무서워졌다. 불안이 몸으로 표출될 때쯤 필사적으로 생각했다. 내 앞에 터널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 터널을 만든 이유는 큰 산을 넘어가면 더 힘들기 때문이었다. 힘든 시간을 관통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그러자 한층 마음이 놓였다. 여기서 재밌는 건 터널은 직선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다음 산의 출입구에 닿으려고 곡선의 형태를 지니고 있었다. 빛이 보이지 않는 건 코너를 돌고 있어서일지도 모른다. 생각보다 길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닿자 놀랍게도 떨림이 잦아들었다. 나 같은 성격을 가진 다른 사람은 터널이 붕괴할 수 있지 않냐고 반문할 것이다. 그런데 터널을 달리다 보면 반드시 비상구도 있었다. 막연함을 걷고 구조를 찬찬히 자세히 살피면서 두려움은 걷히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시 터널을 달릴 때 느꼈다. 터널 끝 소실점에 가까이 다가가자 점점 커졌고 번쩍 눈부시더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그저 다가간 것만으로 소실점은 점점 커져 돌파구가 됐다. 결국 탄생점이 된 것이다. 그때부터는 무섭지 않았다. 어두운 터널은 빠르게 관통하는 문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또 들어가는 문이 있다면 반드시 나가는 문도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문이 없으면 뒤돌아서 나오면 되니까. 어차피 내 시선에서는 모두 전진하는 것이었으니까. 터널 공포를 이겨낸 것으로 시작과 끝은 함께 있다는 것을 절감했다. 그래서 늘 죽음을 인식하고 있어야겠다고 다짐했다. 마찬가지로 실패라고 생각했던 일 역시 새로운 시작이었다. 늘 그랬다.
새로운 시작, 새롭게 태어나려면 끝을 봐야 했다. 졸업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듯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전학생의 운명인 것이다. 우리는 평생 전학생으로 산다. 새 친구들 앞에서 어색한 인사를 하고 친해지고 다시 전학 가는 학생처럼 때론 친해질 시간도 없이 떠난다. 필요한 만큼. 밥을 어느 정도 먹으면 배부른지 술을 어느 정도 마시면 취하는지 아는데 왜 슬픔은 어느 정도까지인지 모를까. 슬픔의 깊이를 알려면 더 울어야 한다. 슬퍼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슬픔에 대한 예의, 나아가 나에 대한 예의다. 어른이 됐다면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는 기준선을 알아야 한다. 수영할 때 발끝이 닿지 않는 순간 불안감이 엄습해온다. 바닥의 깊이를 알아야 안심할 수 있었다. 깊이를 아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일이었다. 나의 깊이, 정량은 어디인지 알아야 했다. 정량을 넘어선 과잉 생산은 경제의 독이고 잉여 생산물을 낳고 악성 재고가 된 후 폐기된다. 과장 광고는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범법 행위다. 과식은 건강을 망친다. 과시, 과장, 과적, 과소비 모두 악영향이다. 그렇다면 과는 줄이고 소를 지향하겠다. 축소 지향으로 살겠다. 소소하게, 작고 아기자기하게 귀엽게 살겠다. 아프고 좌절했지만 필요 이상으로 아파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당장은 손가락만 아픈데 왜 난 그동안 온몸이 아픈 것처럼 소리 질렀을까. 필요한 만큼 아파해야 했다. 그걸로 안 죽어. 아파할 만큼만 아파해. 엄살 부리지 말고. 감기로 병원에 가면 3일 처방이 기본이었다. 정신과에 가니 14일 처방 약을 줬다. 그런데 난 항암 치료해달라고 떼를 쓴 순간이 문득 부끄러워진다. 통증을 지켜봐야 했다. 가벼운 감기로 죽을 병 걸린 것처럼 호들갑 떨었었다. 돌이켜보면 아픔은 보이는 것보다 크게 보일 수도 있었다. 엄살쟁이처럼 보이기도 했다. 우울이 마음의 감기라고들 하던데 틀렸소. 실컷 두들겨 맞은 것 같단 말이오. 감기는 겨우 3일 처방이지만 폭행은 3, 4주 진단 아니오. 회원님 힘 빼실게요. 운동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아마 호흡 가다듬고 여긴 힘 빼고 여기에 힘 주세요가 아닐까. 호흡은 지금을 의식하게 한다. 흉통이 부풀어 오르는 생명을 느끼면 몸과 마음은 지금으로 돌아왔다. 그 후에는 준비 동작으로 경직된 근육을 풀어준다. 근육을 다독이고 긴장을 풀어야 한다. 힘을 줄 때와 뺄 때는 구분해야 다치지 않기 때문이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지금에 집중하게 해 잡생각을 줄였다. 다른 생각들이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 그래서 몸을 다쳐도 마음을 다쳐도 몸을 움직이는 재활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크게 심호흡하세요. 호흡과 힘 빼기는 일상에서도 중요한 것 같다. 힘을 바짝 줘서 경직되고 뻣뻣하다는 건 앞서 말했듯 초보라는 의미였다. 경직, 경색, 경착륙, 과만큼 경도 무섭다. 초보는 사고 위험성이 높다. 반면 능숙한 사람들은 부드럽다. 이건 운동뿐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다. 부드러운 사람들이 강했다. 그런데 능숙한 사람도 처음부터 부드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들도 분명 뻣뻣하고 경직된 시절이 분명히 있었다는 점은 큰 위안이었다. 내가 바보 같을 때면 초보를 겪어야 능숙해진다. 능숙해지는 중이다 라고 생각했다. 처음은 경직이 자연스럽다. 사랑의 시작도 경직되긴 마찬가지다. 사랑 고백을 능숙하게 하면 이상하잖나. 이 사람 선수 아니야? 내 심속으로 생각할 것이다. 부끄럽게 건네는 초라하고 바보 같은 고백이 좋다.
우리가 관통하는 모든 처음 설렘을 마주할 때 초라하고 바보 같아도 좋다. 그렇게 조금씩 능숙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것이다. 지금은 서툰 것도 좋아. 마주할 모든 시간이 처음이니까. 자, 긴장 풀고 어깨에 힘을 좀 빼보실게요. 새로운 시간을 마주할 때 힘주면 다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아무도 모르는 길을 갈 때는 마음대로 가는 게 옳았다. 태어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심지어 죽음도.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자 왠지 모를 자신감이 생겼다. 죽음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고작 사는 게 뭐라고. 부서지든 깨지든 도전해 보기로 했다. 지금껏 내 뜻과 다르게 내 마음대로 안 됐으니까. 그래서 궁금했다. 내 삶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누구도 아닌 나였다. 1년 전 뉴스에 나온 흉악범을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사나? 안중에도 없을 것이다. 사람은 오직 자기 중심적으로만 산다. 범위를 넓힌다고 해도 기껏해야 그 주변에 머문다. 뻔뻔할 정도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옳은 일이었다. 행복이라는 말 자체가 동서양권 모두 동일하게 예상치 않은 뜻밖의 우연, 해프닝에서 비롯된다. 무작위로 발생하는 사건의 연속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런데 계속 웃다 보면 얼굴 근육이 파르르 떨리고 이내 기괴해진다. 오래 웃으면 웃는 게 아니다. 웃음을 3분 이상 유지하기란 어려웠다. 아무리 재밌을 때도 여러 번에 걸쳐 나눠서 웃었고 행복할 때도 나눠서 미소 지었다. 행복은 짧게 그리고 다발성으로 이어졌다. 하루 종일 웃지 않아도 여러 번 웃으면 웃음 사이의 공백도 웃음으로 인지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확실히 행복이라는 건 결코 길게 유지되는 게 아닌 것 같았다. 다만 그 짧은 순간의 기분, 분위기, 느낌을 한 덩어리로 오래 기억하는 것은 가능했다. 짧게 자주 행복하면 전체적으로 행복한 기억으로 남았다. 내 행복은 수도꼭지처럼 콸콸 쏟아져 나온다. 틀지 말지는 내가 결정한다. 하루에 수도꼭지 트는 횟수만큼 짧게 자주 행복하겠다고 마음먹었다. 그 사이의 공백도 행복으로 채워지리라는 것을 알기에 뜻밖의 벌어지는 행복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슈퍼히어로가 각성하는 순간도 자신의 힘을 우연히 발견했을 때였다. 내가 겪었던 중요한 일들은 나도 모르게 이뤄졌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도 답은 없었다. 분명한 사실은 나도 모르게 어디선가 은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일을 내가 막는 건 불가항력이지만 그래서 또 기대된다.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면 뭔가 새롭고 행복한 일이 생기려는 징조일 수도 있다는 말이기도 하니까. 보장되지 않은 미래, 모르는 결과를 기다리는 두근거림, 기분 좋은 흐름에 올라타는 무섭고도 흥분되는 기분. 나는 이제 이 기분을 무척 아낀다. 예전에 내가 두렵다고 말했던 막연한 것, 안개는 이제 흐름이 됐다. 올라타기만 하면 미지의 세상으로 안내해줄 고마운 기류였다. 이젠 인생을 바꿀 만한 일생일대의 기회가 매일 찾아온다고 믿는다. 선택이라는 말을 타고 오는 이 일생일대의 기회는 낯선 얼굴로 다가온다고 믿는다. 현상 유지의 관성을 벗어날 때 올라탈 수 있다고 믿는다. 내 마음대로 믿는다. 내 마음대로 이꼴 나를 존중한다는 의미니까. 칼은 사용 설명법이 없다. 어떻게 쓰는지는 내 마음이다. 사람도 그렇다. 어른이 된다고 느낄 때. 홀로 설 수 있다는 건 어른이 된다는 의미였다. 홀로 보내는 시간을 즐길 수 있고 혼자가 익숙해져도 괜찮다는 것. 혼자 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나와의 로맨스에 빠지는 것도 좋다.
나의 세계에 귀 기울이고 물음표를 던지고 느낌표를 받는 과정에서 내 세계관은 넓어졌다. 내가 이런 것도 좋아했구나. 나 이런 것도 좋아했어. 진짜 어른이 된다고 느낄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보면 의외로 빠른 3가지 답이 나왔다. 나를 알고 싶어 할 때, 슈퍼맨이던 아빠의 몰락을 지켜볼 때, 원더우먼이었던 엄마의 눈물을 볼 때 비로소 어른이 됐다. 사랑이 커지는 건 사랑하는 사람의 앞모습보다 아픔과 고통까지 대신하고 싶었던 때였던 것 같다. 보이지 않는 뒷면을 보게 될 때 난 어른이 됐다. 신이 사람의 뒷면을, 약한 면을 볼 수 있는 눈을 뒤늦게 주는 건 아쉬운 대목이다. 한 가지 추가하면 당연한 걸 당연히 여기지 않을 때였다. 내 주변을 구성하는 모든 건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었다. 내가 받아온 사랑이 희생으로 만들어졌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고가 녹아있고 지금의 자유도 과거의 희생 때문이었다. 살면서 쉬운 건 하나도 없었다. 당연한 것도 없었다. 그런데도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뒤따랐기 때문이었다. 나 역시 누군가의 당연함이 되고 싶다.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지만 혼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오만이라는 걸 느낄 때 비로소 어른이 되는 것 같다. 종종 자수성가했다고 자화자찬하는 사람을 본다. 자수성가를 풀었으면 스스로 가문을 일구거나 부귀영화를 이루는 걸 의미한다. 여기서 의문점 하나. 스스로? 그 어떤 일이든 스스로 혼자 할 수는 없었다. 태어날 때도 죽을 때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우리 인생에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다면 혼자 덩그러니 올라갈까? 자수성가를 입에 올리는 사람을 보면 속으로는 실컷 비웃는다. 잘난 척하는 사람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의외로 성공보다 실패였다. 성공을 독점할 수 없는 것처럼 실패도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내가 다 책임진다는 말은 무책임에 가까웠고 자수성가했다는 말처럼 시건방진 생각이었다. 길 걷다가 발을 불편하게 만드는 건 신발 안에 작은 돌이었고 넘어지게 만든 건 작은 턱이었다. 큰 구멍이나 바위, 장애물이 아니었다. 내가 뭐라고 실패의 전부를 짊어지려고 산 전체를 치우려고 했을까? 난 실패를 다루는데 오만했다. 일시적 실패, 유한하고 분산된 책임을 전체로 몰아가는 것은 혼자 잘나서 자수성가했다는 재수탱이들보다 더 오만한 것이었다.